안녕하세요. 저는 램디. 예코입니다. 1947년 3월 21일 뉴욕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옆집에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이미 그 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 이상자로 통했던 콜리어 형제의 집이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시체를 처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택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신문지, 유모차, 책 25,000권, 그랜드 피아노 14대, 형제가 직접 만든 발명품, 각종 위험한 함정에 심지어 포드 자동차까지 저택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경찰은 170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치운 후에야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다음날 각종 신문 1면에는 쓰레기 궁전이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가 실렸습니다. 콜리어 형제는 가문의 부를 이어받은 금수저였습니다. 조상들은 조선업으로 크게 성공했고 두 형제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으로부터 그랜드 피아노를 선물 받기도 했죠. 대학에서 성적도 좋았고 동생은 피아니스트로 카네기홀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연락을 끊고 집에 갇혀서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치 있다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절대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급자족한다는 핑계로 말이죠. 형제들이 마지막까지 집에 쌓아둔 것들은 모두 가치 있는 골동품들이었지만 그 물건들이 경매로 나왔을 때 판매된 총액은 $2,000에 불과했습니다. 저장 강박증.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다른 것들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끊고,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영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토리, 버림의 행복론, 단사리로 만나겠습니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오늘도 예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콤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요즘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에도 그냥 저는 항상 똑같이 지내요. 별 다른 일상에 변동이 없어요. 네네.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일상의 변동이 생기기가 좀 힘든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방송한 거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들으면서 좀 어땠어요? 들으면서요. 네네. 슈레딩거처럼 하진 않았다. 실례된 건 아니었다. 네. 네. 좀 뭐 도토리 이제 하면서 좀 벌써 지금 예콤님과 함께 한 게 한 6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동안 한 6번 했는데 좀 어떤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어서 네네.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가 그렇게 예콤님을 긴장시켰을까요? 그냥 램디가 좀 예컨님을 긴장시키나요? 아유, 그건 아니고 그냥 스스로가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음, 부담감 없이 하기는 하는데 네. 그냥 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 원래는 어떤 사람인데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게 막상 실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발현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될 때 약간 긴장을 하고 좀 위축되게끔 되는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여태까지 이제 게스트들을 만나면서 게스트들이 다들 좀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른 자기 모습이 약간 당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음, 느끼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네. 거랑 좀 다른 것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랬어 하는 것에 약간 어색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저도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모습에 너무 좀 당황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면은 아, 이것 또한 소중한 내 모습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이라는 것도 본인을 내세우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면은 상당히 중요한 플랫폼이고 인턴십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음. 좀 나는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들도 만약에 생각만 좀 바뀌면 얼마든지 모시고 함께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체험해봤기 때문에 램청자 여러분들도 좀 함께하고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음. 네. 뭐 아무튼 또 램디가 실컷 말을 하게 됐는데요. 아니 저도 뭐 그냥 이제는 좀 제 이런 모습을 인정하고 네. 편하게 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편하게 한다, 긴장이 된다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즐기면서 가겠다, 나를 인정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주변에서는 좀 뭐 반응이 있나요? 도토리 듣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네. 주변에서도 근데 이제 이게 초창기부터 쭉 들었던 분들은 "아 이제 점점 내 모습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고 "옛날보다 긴장을 덜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단면적인, 그러니까 몇 개 안 들어본 그런 분들은 "말을 버벅거린다." 예, 그런 것처럼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있어도 그냥 좀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보니까 뭐 댓글에 뭐 예쿰 화이팅 이런 것도 달리던데 그 네. 근데 뭐 이 방송에 대해서는 좀 네.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 예쿰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방송에 대해서요. 방송? 네. 방송은 이제 되게 좋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콘텐츠가 없고, 그러니까 또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콘텐츠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음. 복음 관점에서 또 이렇게 책도 소개도 되고, 그다음 그 책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어쨌든 창세기 3 장, 6 장, 11 장인데,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잘 풀어 주니까, 예, 그런 걸 되게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입장에서 그러니까 포럼할 때랑 그리고 세상에 나가 가지고 그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랑 이중적인 삶을 살게끔 되는 원인을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많은 경우에 어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모든 문제들은 사실 복음으로 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그 복음을 끝낸다는 것 갖다가 되게 곱씹어 보고 조금 더 깊게 정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복음으로 해결해 보고 이런 고민은 의외로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정말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고 많이들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끔 되고 많이들 그것 때문에 막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우리들은 '아 끝났어.' 라는 생각 안에 모든 걸 너무 집어넣다 보니까 그거를 다각도로 고민해 보고 어떻게 끝났는지, 왜 복음 가지면은 이게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다. 그게 되게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인데 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게 불신앙 같은. 그리고 음.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을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러면 좀 복음으로 완성이 안 된 것 같고 좀 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고민들을 놓치고 이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오히려 약해지고 갇히게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끝난다라고 선포하는 거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할 일이고 현장에서 힘있게 선포할 일이고 사실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계속 복음화 시켜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도토리를 하면서 저도 어쩌면 일상 속에서 그냥 좀 대충 넘어가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꺼내고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고민할 수 있어 가지고 어
어떤 교회에서도 좀 하기 힘든 그런 콘텐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부심은 있어요. 음. 네. 제가 자부심을 강요한 건 아닌지요, 예컨님께. 자부심을 가지란 강요는 안 말이야. 했고. 자부심은 있어요. 약간의 자신감이 부족하지만 네. 처음엔 좀 눌렸는데 지금은 눌리지도 않아요. 그냥 뭐 또 그런 피드백 오면은 아 오케이 하면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들어주셔서. 저도 자신감은 없어요. 그 자신감은 없고 만약에 뭐 예콤님을 비롯해서 어떤 게스트들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잘 소통이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자신감은 항상 없어요. 그리고 저도 버벅임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딕션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뭐 그런 부분은 자신감은 없는데 확신은 있거든요. 어쨌든 음. 지금 이 컨텐츠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잖아요. 이 음. 컨텐츠는 만약에 책이라는 것을 복음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까? 이거를 했을 때 지금 유일한 자료를 남기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뭐 네. 제가 대단히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지금 일단은 하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켜보시고 그리고 어, 필요한 만큼 인도하실 거다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도 인도를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예컴님 오늘 예컴님께서 소개할 책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은 버림의 행복론. 네. 단살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야마시타 히데코라는 분이 쓴 이제 버림의 행복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네. 버림의 행복론 단사리. 단사리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저희 번외편 때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네. 했었는데 이 책을 이제 추천해 준 분도 예컴님이었죠. 그래서 예컴님은 음, 그때 읽었던 책을 한 번 더 읽어보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때 읽은 지 좀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네. 네. 저도 다시 한번 조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번 예컴님께서 간단하게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일단은 이 책은 그러니까 단사리가 일단 끈을 딴 버릴사 떠날 리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 자신을 발견하고 그 마음속의 혼돈을 정리함으로써 인생을 쾌적하게 하는 행동의 기술을 일단 단사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자가. 그래서 그 단사리를 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잡동사니 정리를 하면서 보이는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간다는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물건을 정리하는 건데 그 물건을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되게 과학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다룬 책이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실제 여기에 나오는 저자도 원래는 정리전돈이 되게 서툰 주부였는데 대학 시절에 배웠던 그 요가의 수행법인 단행, 사행, 리행을 정리정돈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단살이라는 정리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수납 부분의 카운슬러이자 컨설턴트로 단살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그러니까 한 번쯤 진짜 읽어보면은 되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단살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칵 들게 할 것 같아요. 약간 그 뭐지 묵상 말고 그 뭐였죠? 명상이요? 맞아요. 명상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 책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네. 음, 예컴님은 좀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좀 그러니까 이 책을 왜 선정했는지 또 이 책을 통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저는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어 별다른 건 없고 그냥 메시지에서 단살이라는 게 많이 나오니까 네. 네 일단 그래서 이 책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단살이는 그러니까 물건을 정리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저도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단살이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제가 이해한 단살이 그거에 대해서 딱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버리고 정리함으로써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는 거. 그래서 음.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게 일단 제가 이해한 단살이에요. 네. 네. 혹시 그 램디님은 혹시 이 책 읽으면서 단살이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단살이요? 저 이해 못했어요. 네. 어, 그러니까 저는 그 끊고 이제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치 쓸데없는 게 되게 많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단 제가 정리에 엄청나게 서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되게 그 엄마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좀 치우면서 하라고. 그 뭐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해가지고 특히 저는 다른 데는 그렇게 어지르는 편이 아닌데요. 책상 위가 네. 항상 어, 네, 책상 위가 항상 정리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책상 위에는 이게 왜 있지 싶은 것들이 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지금 제 주변을 어, 들어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딱 필요한 거는 노트북이랑 마이크만 있으면 딱 네. 되거든요. 사실 다른 것들은 음, 그리고 뭐 이제 필기구랑 그 지금 메모한 노트 여기까지만 있으면은 딱 되는데 일단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은 어 왼쪽에 이제 핸드폰 있고 그리고 네. 그 어 치실 이게 왜 있지? 치실은 왜 있죠? 치실이요. 그러니까 이게 밤마다 치실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치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마다 네. 치실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밤마다 꺼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책상에 항상 올라와 있는지 네. 모르겠고 그리고 스페어 안경 어, 이게 왜 있지? 스페어 안경 있고 그리고 그 영양제 영양제 위에 올라 있고 필수죠. 네 영양제 있고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 있고 그리고 음 스킨 로션 있고 스킨로션도 책상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쓴다 어. 매일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책상 위에 올라와 있어야지 매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 저의 일상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들 음. 영양제를 매일 아침에 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책상 위에 올라와 있으면 편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음. 스킨 로션을 매일 바른다. 그러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게 편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치실도 매일 한다. 그러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게 편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스피린 있거든요 위에 지금. 약간 자기 합리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일 수 있죠. 자기 합리화일 수 있는데 근데 뭐 그 아스피린도 편한 위에 게 있고 최고긴 하죠. 그리고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 위에 우산도 있고 지금 음. 그리고 책장 위에요? 책상 위에 올라와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막상 어. 비가 온다고 해서 가지고 나갔었는데 나가봤는데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음. 가지고 왔어요. 그게 책상에 올려져 있는 상태로 음. 지금 녹음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어. 녹음을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근데 물하고 저는 물컵, 네. 뭐 어. 마스크 근데 그리고 저희 집은 이제 네, 아버지께서 단살이를 정말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제가 이 책을 읽고 더 느낀 게 우리 아빠는 우리 정말 단살이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저희 음, 집은 일단 바닥에 물건이 거의 없어요. 음, 그리고 책상에도 엄청 깔끔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단살이의 목표처럼 물건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필요한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단살의 목표인데 음, 저희 아버지는 그러거든요. 이 물건은 여기 있어야 되고 썼던 데에서 이제 다시 갖다 놔야 돼요. 네, 항상 그 음,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방 보면은 엄청 깨끗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음, 요즘 제 방을 쓰세요. 제 방이 이제 듀얼 모니터예요. 모니터가 두 어, 개여가지고 컴퓨터 제 방에서 부럽다. 이제 가끔씩 뭐 하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책상을 정말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책상에 노트북이랑 책이랑
이거 마이크, 네. 수첩 네. 그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그리고 그게 이제 이상적인 거죠. 네. 예, 예. 근데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힘들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항상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그런 걸 듣고 썼던 거는 제자리에 놓고 이제 필요 없으면 버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끈을 딴 버릴 사 떠날 일을 정말 잘하시니까 물건 같은 것도 되게 그냥 이제 안 쓰면 그냥 가차없이 좀 버려요. 약간 그러셔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자라서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엄청 깨끗하고 막 청소를 열심히 하고 막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엄청 깨끗한 편이다. 이제 이부자리 같은 것도 이제 침대 그런 것도 다 정리해 놔야 되고 잠옷 같은 것도 다 약간 개해 놔야 되고 이런 게 좀 어렸을 때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저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깨끗해요, 집이 다. 그래서 아니, 이런 거 저도 저 빼고 가족들은 다 깨끗해요. 네. 저 빼고 가족들은 다 깨끗하고 저도 뭐 제가 더럽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 그쵸. 네. 네. 더럽게 사는 거 아닌데 책상엔 조금 책상은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책상은 평소 책상은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와 있을 필요는 없는데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울 그 시간에 다른 걸 항상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일이 항상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치울 그 시간에 항상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뭔가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는 제가 이 물건을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뭔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걸 못 버린 거죠. 그 습관을 못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책에서도 보면 우리가 정리를 못하는 이유, 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제 뭐 램디님은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간이 없는 거지만 뭐 다른 일을 하느라 근데 여기 못 버리는 사람 3가지 종류를 말해주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현실 도피형. 네.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매우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은 적고 정리할 시간은 더욱 없고 그래서 정리를 못하니까 계속 지저분해지는 게 이게 반복되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마음속에 집에 있고 싶지 않은 어떤 이유가 깊이 있는데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이런 현실 도피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 집착형. 추억이 담긴 물건을 다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과거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집착이 약간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현실이 아닌 과거에 살고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미래 불안형이라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불안 요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혹시나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막 휴지, 라면 이런 거 사재기 하거나 아니면 세일할 때 쟁여두는 거. 그래서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이제 미래 불안형이고 이게 우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대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3가지 중에 이제 램디님은 뭐 못 버리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저 셋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거 봤을 때 저는 약간 셋 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약간 그래도 과거 집착형? 이게 행복해서 못 버리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추억이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집에 그냥. 네. 어디 꾹꾹 넣어가지고 어디 올려놓은 거예요. 약간. 저 셋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뭐지? 이게 셋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버리고 이거 정리를 잘 못한다는 게 사실은 뭐 일은 핑계고 사실 버리자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시간을 내 가지고 마음 먹고 하면 다 해요. 근데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게 제가 방금 전에 듣던 게 바쁘다는 핑계잖아요. 그게 현실 도피죠. 그게 이 책의 구분대로 따지면은 현실 도피죠. 그리고 과거의 추억이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맞아요. 그 못 버리는 물건 중에 제일 큰 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제 책장이나 이걸 점검해 봤거든요. 이거 이제 녹음 끝나면은 진짜 맘먹고 한번 정리해 볼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제일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게 기도수첩이에요. 저도 기도수첩이 너무 쌓인 거예요. 못 버리겠어요. 거기 내 사본을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한 6, 7년치가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엄청 많네. 네, 6, 7년치가 쌓여 있으면은 이게 권수로 따지면은 1억 권 가까이 돼요. 근데 1억 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수첩에 딸려 있는 게 저는 기도 수첩 위에다가 뭐 필기라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수첩이 네. 따로 있었거든요, 다. 예, 그럼 아. 그 수첩이 또 그만큼의 부피가 나오는 데다가 그러니까 옛날 메시지를 제가 다 찾아서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수첩 뒤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인터넷에서 그쵸. 봐요, 사실. 옛날 기도 수첩 내용이 뭐 궁금하거나 뭐 옛날에 언제 이랬지라고 하면은 인터넷에서 찾지 옛날 수첩을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컴퓨터 안에서 찾지 제가 옛날 수첩을 뒤지지 않는데 그냥 수첩들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왠지 아날로그적인 그 느낌이. 근데 음.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저걸 왠지 처분하면은 그 지금까지 쌓아온 말씀의 흐름이 끊길까 하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거의 그게 엄청 많이 차지한다가 게다가 심지어 제 기도수 아닌 것도 있어요. 제 집에. 누구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지? 누구한테 줬어야 될 거. 선물용으로. 아, 예. 샀는데 못 예예. 준 거. 못 준 것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줘라. 근데 이 사람이 만남을 거부한 거죠. 근데 음. 이제 그걸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몇 달에 걸쳐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이런 식으로 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받는 기도 수첩이 한 권이 아니었던 거죠. 음. 지금 제 집에 기도 수첩이 따지고 보면 한 100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의 엄청 책장을 꽉 차지하겠네요, 심지어 진짜. 영어도 있어. 근데 이게 책장을 되게 어. 이쁘게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중구난방으로 있다는 거죠. 위에 딱 올려져 있고 막.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날짜별로 그러니까 딱 달별로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딱 한 그 칸을 음. 딱 이쁘게 채우면은 그러면은 이게 뭐 부피를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막 이게 작으니까 막 위에 틈사근이 껴있고 막 어디 막 빈틈에 들어가 있고 막 지금 이런 상황인 음. 거죠. 그러니까 그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결국에는 제가 그때 은혜 받으려고 했던 것도 어 지금은 그냥 엄연히 이책 기준으로 따지면은 쓰레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중요시하는 게 단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지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버리지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한 거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책에서 말하는 단살이의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단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로서는 이제 먼저 버리기를 실천해라. 근데 음. 이제 버리기가 잘 안 되겠죠. 근데 버리기를 실천하고 또 제대로 버리는 비법으로 주어를 항상 나 자신,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그 음. 시간의 축은 항상 지금이라고 말해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내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게 지금 필요한가? 음. 그래서 주어가 나인가? 물건인가? 자신과 물건의 관계성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단지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아까워서 버리기를 꺼리는 심리를 여기서는 물건이 주인 되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이구. 왜냐면은 이제 사용이 가능한 것과 내가 사용한 거는 엄연히 다른 거니까. 음. 그래서 지금 나에게 불필요하다면 버려라. 그래서 음. 여기서 말하는 단살의 조건이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네. 근데 작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작가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일단 요가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요가에서부터 많은 거를 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전 이제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에 이제 이분이 한 말인데 나는 궁극적으로 모든 물건은 신과 지구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경애와 감사하는 의미 솟아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색즉 시공,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공허한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변해가는 것, 인연을 끝낼 때가 오면 깨끗이 손을 떼는 것, 물건, 그 밖의 모든 것과 그렇게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단사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딱 이 부분을 딱 듣고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유는
그런 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를 단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물건과 이제 자신의 상관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이제 나에 대한 나를 대접해 주는 거를 작가가 강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좀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닐까요? 그 요가에서. 네. 뭐 저도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요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행, 사행, 이행 이런 게 요가의 네. 개념이래요, 원래. 그 네. 요가의 중요한 개념이고 요가의 목적은 건강을 지키는 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고 요가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을 찾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결국엔 이분도 주어가 이제 물건에서 나로 되는 그런 네. 과정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게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사리 안에 여태까지 우리가 3화부터 지금까지 포럼해왔던 것들, 세계 엘리트들은 왜 명상을 하는가부터 죽은 자의 집 청소부터 그리고 모모랑 지난주에 포럼했던 딥커플링까지 모두 다 포괄되는 개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다 담고 있는 주제가 벌이라는 거거든요. 그 명상에 대해서도 할 때 벌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그쵸. 잡념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거고 죽은 자의 집 청소는 버려주겠다. 버려주겠다 이거고 그리고 모모도 그 잘 보면은 시간을 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 했던 지난 회차에 했던 디커플링도 잘 생각해 보면은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우리가 이건 필요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그런 차원의 요즘 흐름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지우는 것들 그게 요즘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끔 됐던 것 같아요. 예콤님은 이 단사리를 뭐 어떻게 무엇보다 이 집은 뭐 잘 청소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뭐 어떤 것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 아까 제가 이해한 단사리를 저는 나에게 불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고 정리함으로써 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고 그래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이거를 그런 복음 관점에서 단사리란 무엇일까라고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메시지에서 나왔지만 이제 불신앙을 끊고 정말 불필요한 말과 일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고 집착과 이별하는 것을 이제 복음 관점에서 단살이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단살이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까 램디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어쨌든 청소는 이제 단살이를 하니까 네 청소적인 부분은 이제 하는데 저는 좀 내가 단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과 여건이 안 되는데 내가 강행하는 것들 저는 제가 거기서 단살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토요일 날 이럴 때 이제 클라리넷 레슨을 가야 되는데 클라리넷 레슨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토요일 날 너무 바쁜 거예요.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내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다락방을 하고 당연히 사역을 하고 복음과 그 전도를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이게 가끔씩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이제 쏠릴 때가 있잖아요. 네. 거기 사이에서 저는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기준을 이제 세운 게 그래 진짜 복음의 가치와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것에서 떠나는 게 내가 지금 단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 관점에서 단살이의 조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다. 저는 딱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떠나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데 시간과 여건이 맞지 않은데 강행하고 싶은 것들 어쨌든 그 속에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잘 보면은 숨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떠나는 거. 근데 이제 그걸 떠나려면은 당연히 영적인 DNA를 바꾸는 거고 그 영적 DNA가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바뀐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럼 붙잡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내가 단 1분이라도 내가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복음 당연히 사역 가는 게 맞고 어떻게 보면 다락방을 하러 가는 게 맞는데 내가 이런 고민이 되는 그 모습 그대로 이런 나를 인정하고 정말로 절대 가능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언약 안에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음 이전에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을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나가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게 아까 램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화의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단살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네, 생각하고. 램청자들 중에서는 뭐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라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친척 본토와 아비 고향집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붙잡고 있는 너의 그 옛날 모든 것에서 떠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너를 새로운 너로 가라. 이제 그런 뜻인데 네. 이게 맞나요? 네. 네, 맞겠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그래서 이게 해외로 떠나오는 유학생들이 잡는 말씀 1위에 속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본토 친척 맞아요.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이제 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끔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떠나는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았고 집에 있는 게 솔직히 더 낫죠.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뭐 그 아브라함도 솔직히 이 말씀 들었다고 충실하게 다 버리고 떠났냐 하면 그 뒤에 내용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끝까지 못 당연하죠. 붙잡고 막 끝까지 막 붙잡고 막 친척이라도 어떻게든 좀 데리고 가보려고 네, 맞아요. 좀 어떻게든 의지할 거 찾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대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나중에 그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꼭 필요한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이제 해외 유학 오는 사람들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니까 직설적으로 붙잡기가 너무 좋은 말씀이라 가지고 붙잡고 오는 말씀 1순위죠. 그래서 뭐 유학생들이 유학 올 때 붙잡았던 말씀들 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살이 해서 리에 해당하는 거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떠나라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예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코님께서는 이걸 영적인 단살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영적인 단살이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뭐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다듬고 그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시간. 그게 바로 단살이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 보면서 제일 네. 좀 이 작가가 그러니까 이 작가가 전달하려는 주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존재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러니까 과거 집착형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그 랭글리어, 그러니까 그 콜리어 형제, 그러니까 그분들의 네. 경우가 과거 과거 집착형으로 단살이를 못하는 경우였죠. 왜냐면은 네. 빅토리아 여왕으로 빅토리아 여왕이 하사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다른 피아노들도 아마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 14대가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포드 자동차 그 시절에, 그리고 수많은 책들 2만 5천 권에 달하는 책들도 다 가문의 유산이었대요. 그게 그 음. 형제들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이기도 하고, 또 이게 현재들 자신들의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다 자신들의 가치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떤 품목들이에요. 잘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죠, 이거를. 이걸 버리거나 경매하거나 처분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게 자기 가문의 자존심이자 본인들의 자존심이자 존재였기 때문에 그거를 버린다는 게 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은 형제들 본인의 가치가 그 물건으로 설명이 되는 음.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막상 그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의 형제들 본인의 가치는 그냥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죠. 본인들이 인식에. 그러니까 물건들을 계속 쌓아두는 식으로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정말 이거 나한테 필요 없어 하고 다 버린 후에 그 다음에 남겨진 내 모습이 음, 비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음. 정말로 행복하고 그 존재 그 자체로 나는 귀중한 사람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이 작가는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버리지 못하는 게 게을러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네. 네, 게을러서가 아니라 반대라고 생각해요. 게을러서 못 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 바빠서 못 버려요. 음. 너무 열심히 살아서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핑계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못 버리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뭔가 붙잡고 하고 있는 일이 나의 가치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이걸 하는 사람이 랜디야. 뭔가 나는 도토리를 하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는 랜디가 아니야. 뭔가 하고 있어야 돼. 뭔가 하고 있음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지나간 후에 내 모습이 과연 그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거를 질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거 봤을 때는 복음 가진 나는 정말 바쁜 가운데 있어도 여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도 복음 하나로 자족함을 누리면서 제 삶을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램디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뭔가 저를 몰아쳐서 이 몸뚱아리 써야지만, 이 머리를 써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뭔가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 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내 주변에 쓸데없이 올려져 있는 것들이 그 일하는 도중에는 필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미래에 이제 그 미래 불안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단살이라는 게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엄청 정리 잘하고 잘 산다? 어,
네, 맞겠죠. 그러니까 많은 엘리트들은 정돈된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근데 진짜 그럴까? 속을 들여다봤을 때 정말 그럴까? 자신들의 일을 잘 정리하고 필요한 일만 하면서 딱 그 안에서 자족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걸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음, 글쎄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명상을 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안 되니까. 저도, 네. 그게 안 되는데 이제 겉으로는 이제 어쨌든 포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속은 정말 공허하고 무너져 내려가는 그 와중에 이제 그 내면의 것을 이제 못하니까 명상을 하고 오늘 말한 것처럼 단살이를 하려고. 그래서 단살이가 일본에서도 엄청 유행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일본 분들은 정말 정리를 잘하세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일본 분들은 와, 어떻게 저렇게 체계적일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분들이 내 방이나 이런 데 오면 충격 먹겠다 싶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정리를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음, 전 세계에서 가장 정리를 잘하는 그리고 순위를 매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본이 1등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예, 네. 그 일본 분들은 뭐 진짜 어디 가나 그러니까 일단 정리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음, 뭐 그러니까 심지어 뭐 그러니까 진짜 일본 가가지고 어디 가든지 간에 정리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일본에서 이 버림의 필요성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책 없어도 잘 치우고 살 것 같은 분들인데 그쵸, 어떻게 이미지는. 네,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고 실제로 본 모습도 그래요. 본 모습도 그렇고 이게 평소 삶이 잘 치우는 삶이 아니면은 그게 그때 잠깐 꾸민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부터 이게 어느 정도 돼 있어야 그때도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치운다는 얘긴데 근데 일본에서 역설적으로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모습들이 훨씬 많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 일본 분들의 겉모습들만 본 거니까 결과적으로 음, 속에 깊숙한 이야기들은 듣지 못한 거니까. 근데 이게 일본에서 열풍을 일으켰다라고 음, 한다면은 그 속에는 정말 우리가 못 본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이걸 봤을 때 뭐야, 우린 잘 치우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음. 맞아. 우리도 버리고 끊고 떠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 그게 음.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못 버리는 그쵸. 사람들이 이게, 있으니까. 네. 네네, 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건을 버린다는 게 약간 버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바빠서 못 버리는 건데 그 바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램디님이 말씀한 것처럼 네.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내 가치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못 버린 거죠. 근데 이제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런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이게 열풍으로 불지 않았을까요? 진짜 자기가 평소에는 어쨌든 하느라 바빠서 또 뭐 하느라 바빠서 외면했던 자기 모습. 또 여기 책에도 이제 실제로 나온 사례들 같은 경우도 막 뭐 이혼하기 전에 뭐 장롱이나 이런 거 못 버리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나서 이제 이혼도 받아들이고 약간 이런 것처럼 물건을 버리고 그 물건에 연관돼 있는 것들 또한 이제 끊어내는 거죠. 인정하면서. 음, 그래서 이 저자도 실제로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아까 음, 말한 것처럼 그 과거 집착형, 그 추억이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단살이 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해요. 실패라기보다는 잘 안 돼서 좀 더디게 간다고. 그만큼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추억도 있고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음, 거를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게 단순히 물건을 버린다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진짜 램디님 말처럼 여기서 이제 제가 딱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되게 놀란 거는 이분이 되게 영적인 세계를 정말 많이 아는 분이구나. 이런 걸 음,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눈에 보이는 과학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정신이 있고 또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과학이 있는데 여기 단사리에서도 이제 세 가지를 말해요. 그게 이제 보이는 세계, 또 음, 보이지 않는 세계,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 가지를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딱 이걸 보고서는 아 정말 이 책이 그냥 단순히 이게 단사리가 뭐 진짜 끊고 버리고 떠나고 물건 정리정돈하고 이런 방법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그 안에는 정말로 영적인 부분을 정말 많이 다루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게 이 단사리가 아마 유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물건을 정리정돈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버리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 그런 게 치유되는 약간 그런 거를 이분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든 생각이 뭔가 어, 어떻게 치우지? 이 생각보다 왜 치우지 못하고 있지? 이 생각이 제일 많이 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에게 걸려있는 그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음, 치우지 맞아요. 못한다면은 치우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책을 봤을 때 다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을 것 같아요. 아, 치워야 된다. 그거랑 근데 내가 왜 못 치우고 있지? 이거랑 음, 이렇게 두 가지가 그 공존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과거 집착, 음, 현실 도피, 미래 불안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저한테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있다는 거거든요. 음. 네. 그걸 봤을 때 어,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고 못 버리고 있는 게 뭘까? 그리고 나는 어디다가 내 힘과 그 시간을 쏟고 있을까? 그거를 계속 좀 생각을 하게끔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좀 결국엔 네네 네.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그 단살이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치우지 못하고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발견하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단살이를 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읽었을 때 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 것 같아요. 음, 네. 이걸 읽고 나서 정말 내 집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라고 그 전보다 나아졌다라고 실천해서 이거 갖다가 이제 그 실제 결과로 나타내게끔 되는 사람이 많을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계발형 그런 책들의 함정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음, 그 자기계발서 중독증이란 거 알아요, 혹시?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만 읽는 거예요, 책을. 음,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책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음, 쭉 그걸 다 읽고 맞아 이게 맞아 하고 다 정리하는데 막상 자기 삶에서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음. 네, 책만 읽고 그렇죠. 실천은 못하는? 네네 그런 경우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떤 음, 포인트를 어떻게 실천을 했더니만 이렇게 되더라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단사라는 얘기도 여기 이 책은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사를 이제 못 버리는 거죠. 음, 네, 단살이라는 거 받았어. 단살이라는 거를 이런 게 있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조금 요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뭘까?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그 실질적으로 뭔가 내 삶을 낫게 만드는
그 단계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계발서 중독증의 하나의 증상은 절망이에요. 책을 읽고 나서 잠깐 기뻐요. 내 삶을 윤택해줄 무언가를 만났어.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못하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사례를 찾게끔 돼요. 저 사람들도 이걸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 근데 나는 못하네. 그래서 절망에 빠져요. 나는 이걸 못해.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옳다는 건 알고 있어. 다음에 다른 책을 찾아가요. 무한 루프.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단살이라는 책을 딱 읽었을 때, 그러니까 왜 이게 반복될까? 왜 사람들한테는 이게 반복되고, 그리고 뭐 저도 이 단살을 읽었다고 당장 내 집이 깨끗해진 게 아니거든요. 네, 물론 그 치울 목록을 정리해 놓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보다 나아졌어요. 전보다 일부 전진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 단살을 읽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 단살이조차 이제 어디 지식의 한 켠에 이렇게 그냥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식의 하나로. 그러면은 그냥 진짜 묻고 싶은 거는 가장 첫 번째 스텝, 그러니까 버린다를 첫 번째 스텝으로 하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이제 무엇부터 버려야 되는가? 그게 이제 하나의 미션이 되는 거죠. 네. 제가 너무 어렵고 심각한 말을 했나요? 어렵고 심각한 말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근데 이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실천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실천을 못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건 분명히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물론 내가 그냥 실천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실천을 하고 지속을 하려면 힘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존재가 정말 힘을 잃어서 그냥 진짜 종로로 타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 또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간단히 생각한 게 원래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어졌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거가 왔을 때 좋은 거고 맞는데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복을 해야 될 존재인데 정복하면서 살지 못하게 된 거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간의 우선순위는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축복을 아는 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그거지 않을까요? 네. 이게 더 심한가? 제가 그냥 그때 세계 앨리스는 왜 명상을 하는가? 거기에서 얘기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단살이 읽고 나서 당장 단살이가 안 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쵸, 그거는. 네. 그러니까 당장 뭐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신승리하고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들 자기계발서 중독증이란 얘긴요. 뭔가 자기를 계속 채찍질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해야지 자기가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요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뭔가 겉모습상으로 다들 그러니까 인간의 극한을 짜내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문화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그런 한편에서는 또 단사리를 얘기를 해. 대단히 역설적인 그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송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너는 매우 가치가 있고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너 이렇게 나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줘요. 그죠? 요즘에 뭐 광고 나오는 거나 다 포인트를 보면은 뭔가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것들이죠. 다른 한편에는 너가 가진 집착과 너가 가진 그걸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 주고 약 주는 형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안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무한루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뭘 끊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끊어야 된다. 이 연쇄적인 고리를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잘 봐라. 뭘 얘기하는 거냐. 단사리도 다 좋은 말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야마시타 히데코라는 작가가 포인트를 잡은 거는 나예요. 나를 주어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나를 발견하는. 네, 나를 주어로 삼으라는 게 성경에서 보면은 어디 나오는 거냐? 창세기 3장에 나오거든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복음 없는 상태에서 복음 있는 사람도 아마 그럴 수 있을걸요. 이거를 봤을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는데 나는 거룩하지 못하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전제가 틀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애초에. 그쵸.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저한테 스스로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앞으로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거죠. 일단 이 책 내용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단계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싶고 정말 좀 내 방 치워야겠다. 일단 그거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치우지 하고 이렇게 일단 방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 이렇게 가운데를 꺼내가지고 한 번에 모아가지고 치우는 거 그거를 좀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그게 그러니까 이걸 딱 봐도 그냥 숨이 턱 막히는 사람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 세상은 이렇게 좋은 걸 얘기하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괜찮다.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 괜찮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연해. 그러니까 이걸 발견한 이 야마시타 히데코 이분이 대단한 거지. 이분에게 박수를 쳐드려야 될 일이지. 그걸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바닥으로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한다면은 하나님은 지금 네 모습을 갖다가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니까 저는 제 자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단해.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박수를 쳐드려야 되고 이런 거를 내 삶에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받아들이고 더욱더 나를 발전시켜 나가자. 그게 복음을 위해서도 더 가치 있고 규모 있고 더 성공된 일이 될 수 있을 거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실천되면 좋을 것 같아. 복음을 위해서도 매우 좋아. 그런데 그걸 지금 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복음적이지 못해 라든지 나는 규모가 없네 라든지 나는 서밋이 아니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하하게끔 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건 네가 정하는 거 아니라고.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시간표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책 봤을 때는 유독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제일 못하는 걸 음. 건드렸으니까 이분이. 어. 청소를 제일 못해. 청소를 잘 못해. 근데 청소 얘기야 사실. 그러면은 당장 봤어도 아 내일 당장 이걸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실천해야지.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씨 나 이거 못하는데 이런 생각부터 나오잖아요. 그런 나한테 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그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쵸. 나만 그렇겠나? 아유 막 저도 단살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단살이 잘.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분들, 이거를 실제로 실천하고 삶의 레마로 잡을 수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박수를 쳐드려야죠. 그분들한테 박수를 쳐드리고 와 저런 삶을 닮고 싶다라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괜찮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내 일이다 라는 생각이 그쵸. 들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치우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 치우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자는 거죠. 장기적으로 힘을 얻고 내 자신이 정말 가치가 있게 되면은 내 주변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정리정돈이 되지 않겠느냐. 음. 근데 지금 정리정돈이 안 돼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내가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아까 저도 이제 그 클라이넬 레슨 그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걸 저도 여기서 말씀하시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래 단살이 잘하시는 분들이나 뭐 당연히 복음에 올인하고 막 이렇게 달려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클라이넬 레슨 안 가고 그냥 해역 가고 다락방 가면 되는 일인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눌린다는 아닌데 아 정말 내가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고민을 솔직히 한 달 이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한 달을 했죠.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가지고 막 꾸역꾸역 가면서 레슨을 계속 이어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램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제가 단살이 지금 당장 못한다고 해서 제가 망했거나 제가 잘못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고 아 나는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내가 이걸 지금 당장 단살이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인정을 하면서 그냥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제 질문을 했죠. 아 나는 이거 가고 싶은데 왜 안 가게 못 가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언약 안에서 저는 이제 답을 붙잡고 이제 레슨을 이제 끝낼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안 되고 이런 것 또한 아까 램디님 말한 것처럼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임하실 때 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을 때 그때 정말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또한 단살이 또한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그걸 따라가는 거고 기다리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거를 확인했던 것 같고 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에 그 이제 그 저자가 말한 것처럼 그 아까 전에 인연이 끝날 때가 오면 깨끗이 손을 떼는 거. 그래서 음, 이제 물건과 그 밖의 모든 것에서 그렇게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살이가 바라는 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솔직히 힘들잖아요. 인연이 끝날 때 내가 오면 깨끗이 손을 뗀다는 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딱 이거를 딱 들으면서 딱 영적으로 딱 붙잡은 거는 아, 여기서 스스로 끝내고 깨끗이 손을 떼고 헤어진다고 한 게 이것이 아까 말한 이제 창세기 3장 부분에 나오는 나라는 것이 깊이 깔려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끝내고 내가 손을 떼고 내가 헤어짐을 하길 원하는 게 단살인데 생각해봤을 때 우리는 스스로 끝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일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끝낼 필요도 없죠. 이미 끝났고 또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끝난 게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문제가 될 필요 없죠. 그래서 또 우리를 깨끗하게 손을 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없는데 그게 우리가 깨끗하게 손을 떼거나 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사실은 정말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그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그걸로 된 게 아닌가.
딱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지 않나? 내가 단사리를 못해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뭐 자기 계발서를 읽고서 뭐 나는 안 돼, 뭐 저 사람이 대단해라는 생각이 들어도 정말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인지한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무작정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다른 신분을 가졌고 그 신분에 따른 권세와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딱 이 사실을 딱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작가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 지금이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을 최고로 살아가는 거고 오늘을 최고로 살아가는 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업적을 남기고 막 진짜 뭐 실천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일어나는 이런 나의 안 되는 것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정말 내가 좀 못해도 괜찮다. 그거를 확인하고 그 속에 있는 게 정말 오늘을 최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딱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이제 저희가 단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단사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였던 것 같아요. 나. 그러니까 나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영적인 단사리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려운 이야기처럼 이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계속 다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녹음을 이제 1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은 좀 2부에서 계속 포럼하면 어떨까 싶어요. 에코님 괜찮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2부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도토리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영혼과 마음의 양식 도토리 단사리 버림의 행복론 일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